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처음이라서 글이 많이 서툴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도 적다면 적고 적지 않다면 적지 않은 나이가 되면서 정말 많고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로 제가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익명으로라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0대부터 만나온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연애한 기간만 10년에 육박하니 어느 정도셨는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시겠죠? 그리고 저희 둘 다 30대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제 일적인 부분과 제 커리어 부분에 있어서 20대는 너무 이르다 생각했거든요. 제 기반을 좀 탄탄하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해서요. 남자친구는 그냥 30대 정도에 결혼하고 싶어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놀 거 다 놀고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저와 남자친구는 파혼한 상태입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다가 걸렸거든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남자친구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전에 바람을 한번 피웠던 이력이 있어요. 그때 저와 남자친구는 만난 세월이 5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쪽은 사실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조금 큰 장점으로 적용됩니다. 그때 회사에서 해외 지사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온다면 승진은 거의 확정이었고 제가 추천되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였고 저도 일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제 입장을 설명했어요. 당연히 제 가족들은 제 결정과 도전을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말을 해주었죠. 그뿐 아니라 가장 걱정스러웠던 남자친구의 반응도 이런 기회도 다 때가 있는 거라며 응원해 주었고 흔쾌히 갔다 오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죠. 시차가 꽤 차이가 나는 지역이었고 일에 치여 살아서 그때 한번 헤어질 뻔했던 위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는데 시차까지 정반대로 차이가 나버리니 전화 한 통 하는 것조차 참 쉽지 않더군요. 악으로 깡으로 인연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남자친구가 휴가를 이용해서 제가 있는 해외로 놀러 오기도 하고 저도 휴가를 받아 한국에 들어와 가족과 남자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정말 3개월에 한 번은 만나려고 서로 노력했고 전화도 매일 하려고 노력했고 그랬거든요. 저는 어쩌면 그렇게 찾아왔던 건태감을 이겨냈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아니었더군요. 약속했던 2년이 지나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전 한 단계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들 중에 제가 가장 빠르게 진급했고 높은 자리였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음날이 주말이라서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서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7주년을 기념하기로 했던 날이었거든요. 맛있는 요리를 해먹고 남자친구에게 안겨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으니 남자친구는 씻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나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먼저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잠이 덜 깨서 멍하니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는데 남자친구 휴대폰에 알림이 뜨더라고요. 저 정말 남자친구 휴대폰을 그렇게 보거나 하진 않는데 무슨 생각인지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오늘 바빠요? 라고 뜬 알림에 손이 덜덜 떨리면서 설마 싶더군요.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끝마치고 나왔고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더니 빛의 속도로 다가와 제 손에서 휴대폰을 휙 낚아채더군요. 그러면서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뒤지냐고 성을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남이었냐고 그 여자 누구냐고 화를 내면서 긴 시간을 추궁했습니다. 결국 제 추궁 끝에 사실을 실토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사실이었을까 싶긴 하네요.
제가 해외로 발령 나서 2년간 한국을 비워야 했을 때 제가 떠나고 나니까 너무 외롭더랍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외로운데 저는 연락도 되질 않고 자주 만날 수도 없으니 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다고 제가 멀리 나간 상태에서 자신을 잘 챙겨준 것도 아니고 연락도 뜸하고 그래서 권태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원래 알고 지내던 동생이 자신에게 대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동생에겐 자신이 동생의 세계의 중심이 된 것 같아서 그런 우월하고 만족감이 높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동생과 관계가 발전된 것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얼른 정리할 관계였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군요. 정말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는 타지에 홀로 나가 적응하는 것조차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했고 전화를 주고받았고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휴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챙겨 한국으로 건너오기도 했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던 옛말이 틀린 거 하나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만난 세월이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못할 정도로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멍청했죠. 남자친구의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듣고 제가 한 말은 외롭게 둬서 미안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바람을 용서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정말 미안했고 그래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남자친구 자취방도 더 자주 들락거렸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남자친구와 보냈어요. 남자친구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이라며 혼자 합리화도 해가면서요. 그렇게 저는 아등바등 남자친구가 외로울 틈을 못 느끼게 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미련하고 멍청하게 저만 노력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바람핀 것을 용서해 주어서 그런 걸까요? 남자친구는 2년 뒤 저희가 만난 지 9주년이 넘었을 때 제게 두 번째 바람을 걸렸습니다. 그땐 양가에서 상견례를 진행했고 결혼 준비는 딱히 진행된 것은 없었지만 곧 하겠구나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이죠. 양가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결혼 정년기고 저희가 오랜 시간을 만나온 사이였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계속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었고 또래에 비해 버는 소득도 꽤 높았기에 남자친구보다 벌이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돈을 좀 잘 굴리셨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전셋집도 하나 장만하게 되더라고요. 투룸 형식의 아파트였어요. 신혼부부처럼 살림살이도 2개씩 장만했고 안방은 저희의 침실로 사용하고 작은 방은 취미방으로 꾸몄어요.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 사실혼과 다름없는 사이였죠. 10년 정도를 만나와서 설레임이란 감정에 많이 무뎌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니 그게 또 다른 설렘으로 작용하더라고요.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해지고 내가 요리하고 남자친구가 설거지하고 내가 빨래를 돌리면 남자친구가 개어주고 주고받는 재미도 너무 좋았고 함께 취미방으로 꾸며진 작은 방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행복했어요. 일상이 주는 행복과 소중함이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게 소소하고 작은 행복이구나를 매일같이 느낄 수 있었고 사람들이 이래서 다들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하며 웃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남자친구의 품에 안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모르는 사람이 제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자꾸 울리는 진동 소리에 인상을 찡그렸는데 그게 제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뭔가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들이 뭔지 아세요? 저 정말 그 새벽에 잠이 다 달아났고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약 40장에 육박하는 사진들이 주르륵 전송이 되고 있었고 그 사진들 주인공 2명 중 1명은 제 옆에서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 제 남자친구였거든요. 낯선 여자와 함께 커플티를 맞춰 입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사진 등등 너무 경합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알림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단문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더군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랑 결혼하실 분 되시죠? 저 지금까지 1년이란 시간 동안 민수 씨와 만나온 여자입니다. 민수 씨가 얼마 전 제게 헤어짐을 요구하더라고요. 갑자기 잘 사귀다가 말이에요. 처음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가 하면서 자책을 계속했어요. 민수 씨에게 구차하게 매달리고 붙잡으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민수 씨의 세컨드더라고요. 그쪽은 10년 가까이 만나온 퍼스트 여자친구고요. 저 억울하고 화나서 민수 씨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맞고 그런 나쁜 놈인 줄도 모르고 10년 동안 수뇌부처럼 그놈 만난 당신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구제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맞아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이 만나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아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란 사실을 알았다면 죽어도 절대로 그놈 안 만났을 거예요. 알려드리고 싶어서 고민하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드립니다. 죄송하네요. 사실이냐 따져들 수도 없겠더군요. 누가 봐도 최근처럼 보이는 사진들과 메시지에서 묻어나오는 진심들 때문에요.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때려 깨워 사진들을 들이밀며 이게 무엇이냐고 울면서 따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처음엔 자는데 왜 깨우냐며 짜증을 가득하게 내더니 눈이 왕방울처럼 휘둥그레지면서 침대 위에서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지민아, 진짜 실수였어. 내가 잠시 미쳤던 거야. 아니 정말 걘 왜 그러는 거래? 정리하기로 해놓고. 진짜 걔 이상해.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걔가 진짜 작정하고 나한테 덤벼들길래 나도 남자잖아. 정말 미안해 지민아. 근데 나 걔랑 정리했는데? 나 진짜 걔랑 끝났어. 아니 정말 저걸 말이라고 뱉고 있는 주둥아리를 꼬매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고요. 야, 너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 처음엔 내가 해외지사로 근무 가고 너 외로움 많이 타서 버려진 것 같다며. 그래서 바람 폈던 거라며. 내가 그래서 그때 너한테 뭐라고 했냐? 미안하다고 했잖아. 혼자 둬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너 뭐야? 내가 그 뒤로 너한테 얼마나 노력을 쏟았는지 너 정말 몰라서 이렇게 바람을 또 폈던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당장 나가. 이 집도 내 집이잖아.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라며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정말 손에 집히는 대로 남자친구를 향해 집어던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힘이 센 줄도 몰랐고 그렇게 정신이 전멸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엔 저를 뜯어 말리려고 했었지만 어디 이성 잃은 사람 진정시키는 게 그리 쉽나요? 게다가 죄를 지은 놈이 절 어떻게 말리겠어요? 결국 저희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남자친구는 나가게 되었고 저는 남자친구가 나가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혼자 집에 남겨지니까 새삼 눈물이 나더군요. 역시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투룸으론 절대 부족하다며 얼른 돈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대화를 나눈 것이 엊그제였는데 제가 그날 밤에 느낀 5만 가지의 감정은 참 글로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집을 찾아오셨더군요. 남자친구는 제게 쫓겨나서 부모님 댁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한 듯 했습니다. 그래도 어른을 밖에 세워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집으로 들였더니 자기 부모님 꽁무니를 쫄래쫄래 쫓아서 집에 다시 기어들어오는 남자친구 얼굴을 보니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더군요. 그러고 보면 뭐 심은데 뭐가 난다고 남자친구네 부모님들도 참 웃겼네요. 제게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다고, 여자는 자고로 그런 것들도 다 감내할 줄 알고 삭힐 줄 알아야 훌륭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 한 번 더 용서해보라고, 본인들의 아들도 어제 얼마나 반성했는지 알고 있냐고,
본인들도 정말 크게 혼을 냈으니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러니 용서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제 저 정도면 바람이 습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용서해야 해요? 그리고 용서하라 마라 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한테 무슨 자격으로 강요하시는데요? 제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어머님은 그럼 아버님 바람 피면 용서하실 거예요? 아버님도 어머님이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게 되시면 용서할 자신은 있으세요? 그럼 이제 제가 바람을 피면서 쟤 만나도 쟤는 절 용서해야겠네요? 라고 따박따박 따지면서 대들기 시작하니 남자친구 어머님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로 대드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될 대로 되는 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우리 집에서 낯선 사람이 안 나가고 버티려고 하는 걸로도 모자라 날 폭행했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뻗댔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제 집에 도착했고 남자친구네 부모님과 남자친구를 제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죠. 저도 부모님이 있으니 저희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을 했고 결국 저희 2사람의 관계는 번지고 번져 집안 싸움으로 큰 싸움이 났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자친구네 아버지 멱살을 잡으시며 드자비질까지 하셨으니 말 다 한 셈이겠죠? 제 집에 있었던 남자친구의 물품은 양말 한쪽까지 찾아서 용달차에 실어서 걔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제 물건까지 정리할 생각을 하자 아득하기도 해서 정리는 못하고 있네요. 언제 집까지 정리할 수 있을지, 제가 받은 상처가 언제 사라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 제게 미친 듯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요.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본인들이 너무 생각이 짧았다고 마음 풀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되겠느냐고 연락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숨통이 턱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제가 해본 첫 연애이자 첫 남자친구였는데 많이 씁쓸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얼마 전 선을 봤습니다. 그냥 남자친구도 있고 싶고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요. 제가 직업도 벌이도 나쁘지 않다 보니 선을 보기엔 늦은 나이가 아닌가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에 대한 믿음이 정말 생기지가 않네요. 지금 선자리를 통해 몇 번 만난 이 남자도 참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 사람도 바람을 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제가 선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와 동거의 경험도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다 괜찮다고,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오히려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 천천히 진행해도 좋다고, 자신은 기다려줄 수 있다고 말을 해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참 흔하지 않게 점잖고 진중하고 속도 깊은 그런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제가 받은 상처가 생각보다 큰 것 같고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언제쯤 이 상처를 훌훌 털고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살은 점점 빠지고 건강에도 나쁜 신호가 오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결혼 전에 알아서 천만다행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 20대 청춘들이 도련해진 것만 같은 기분이라 너무 충격이 크고 슬프기만 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제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니 속도 후련해지고 제 생각과 마음도 한층 더 정리된 기분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요. 긴 이야기 묵묵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